정말 익숙해졌어요. 요즘은 AI 스피커 많이 대중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게요. 페이스북은 조금 네. 의외였어요. 저는 네. 삼성에서도 이제 빅스비를 이용한 네. 스피커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페이스북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제 요게 7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프로젝트 코드명이 알로하 피오나라고 해요. 오, 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좋은 것 말이네, 같은데. 알로하. 네, 그리고 이름이 참 귀여운데 아마 이렇게 기동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아리아라든지 지니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알로하 이렇게 부를 때 네, 하와이에서 얼마만큼 인사잖아요, 알로하. 이렇게 부르고 싶을 네. 이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도 상당히 중요한 네. 것 같고요. 특징이 있는데요. 그냥 스피커가 아니라 이 터치 스크린이 탑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크기가 15인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15인치 네, 터치 LG께 스크린. 들어가나요? 네, 그게 반갑네요. 들어간다는 소식이 네. 들려왔고요. 15인치면 거의 노트북 크기의 태블릿 정도의 그런 AI 스피커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그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대표적인 AI 스피커는 아마존에서 나온 에코 쇼라는 제품인데 그거는 7인치예요.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화상 통화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15인치라고 하니까 좀 더 다른 네.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대가 되네요. 들고요. 네. 또 윗부분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나의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조금 보안성도 높이고 페이스북 이제 내 얼굴만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들어가서 소식을 보여준다든지 네. 그런 역할들 기대가 되고요. 아무래도 에코쇼도 마찬가지였지만 화상 채팅, 화상 통화의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페이스북 메신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화상 통화를 좀 더 쉽게 해주는 기기로서의 활용도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페이스북에서는 사실 이 7월 출시설을 좀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나온 것 네, 같더라고요. 설이에요, 아직까지. 그래도 개발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오기는 개발은 나올 하고 겁니다. 있는 게 이제 네. 포착이 되는 거죠. 네. 각 매체에서는 지금 뭐 해외 언론 쪽에서는 거의 뭐 유력하게 뭐 7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름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름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애플도 홈팟이라고 AI 스피커를 얼마 전에 내놨어요. 네. 지금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던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일단 애플이 좀 늦었죠. 네. 늦긴 했습니다만 홈파리시라는 제품이 예상보다 늦게 이제 2월 9일에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시가 됐고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운드가 아주 빵빵하다라고 합니다.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 웬만한 매니아분들 좋아하시겠어요? 네, 블루투스 스피커 웬만한 것보다 낫다라고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AI 스피커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하면 음악 감상 기능이다 보니까 이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문제점들이 사실 더 많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장점은 그거 하나인가요? 장점은 그거 하나입니다. 스피커 본연의 기능. 이거. 아이폰과 연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네. 아마 아이폰 사용자들, 애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스피커를 애플이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에 네. 아마 가장 큰 애플 의의를 프리미엄. 네, 두실 것 같고요. 네. 문제가 뭐냐면요. 애플은 아무래도 폐쇄적인 그 전략을 아직까지 버리지를 못했어요. 네. 음악을 들을 때 뭘로 이용을 해야 되냐면 애플 뮤직만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쪽에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사용자 수가 많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스포티파이라는 거예요. 네. 이 서비스는 이제 아마존 에코에서도 되고 구글 스피커에서도 되고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애플 스피커에서는 이게 사용이 안 돼요. 애플 뮤직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요. 또 아마존 구글의 스피커에 비해서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뭐 디자인은 상당히 보시는 것처럼 예쁘지만 우리 시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으나 이 기능 향상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은데 물론 저 스피커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폰의 아이메시지라고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를 음성으로 보내고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보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 제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기존 제품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가격은 그런데 애플답습니다. 가격은 거의 비싸군요. 2배예요.
지금 349달러니까 거의 뭐 36만 원, 7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안 팔겠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애플 사용자들은 네, 비싸도 사잖아요. 아. 그 부분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구글이나 아마존의 제품은 거의 15만 원 정도 선이에요. 물론 네. 스피커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기능도 부족하고 사운드만 우수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애플 사용자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네, 애플의 AI 스피커는 그렇다면 이제 음악 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거의 음악 감상용으로만 사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각 스피커마다 제휴가 맺어져 있죠. SK텔레콤이라든지 카카오와 같은 경우에는 멜론을 네, 사용하고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KT에서는 기가뮤직을 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AI 스피커를 사는 사람들은 이 기능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매달 그 요금을 지불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처가 되다 보니까 이 스트리밍 업체가 AI 스피커가 나오면서 구독자 수가 많이,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유명한 음악 스트리밍 업체 중에 소리바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도 이제 AI 스피커와 제휴를 맺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자면요. 사실 이런 AI 스피커가 우리의 AI 비서 역할을 해주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라고 하지만 좀 안 좋게 보자면은 사실 가정에 들어와 있는 기업의 영업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은 매달 꾸준하게 돈을 사용자들에게 지불하게 할 것인가, 우리 회사와 제휴를 맺은 제품을 어떻게 이 AI 스피커가 영업을 아주 교모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군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AI 기능은 뭐 애플 같은 경우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AI 스피커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각 제품별로 대표님이 보시는 그 특징들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다 써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제품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처음에 나온 제품이 SK텔레콤의 누구였거든요. 네.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면요. 스피커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핸드폰 T맵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거기에 인공지능 누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음성으로 이제 음악을 재생하고 내비게이션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기능이 아주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왔는데 기능 향상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가진이라는 스피커를 판매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가진이 LTE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LTE 통신에 가입하게 되면은 외부에서도 와이파이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물론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통신요금 약정으로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아주 큰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카카오에서 나온 카카오 미니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카카오톡 기능이 된다는 거죠. 메신저 기능. 하지만 읽어주는 거는 안 됩니다. 보내는 것까지만 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단점이 있는 게 기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능이 많은 제품 뭐가 있냐면은 브라운이라고 해가 아니 그 네이버에서 나온 클로바라는 제품이 지금으로서는 기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최근에 샤오미와 제휴를 맺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샤오미에서 나온 스마트 제품들을 클로바, 네이버의 클로바를 이용해서 음성 제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LG U 플러스 TV도 이 네이버의 클로바를 이용하고 필립스 휴, HK 네트워크스와 같은 다양한 곳과 제휴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 정보 검색기라든지 또 외국어 시키는 거 해보시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뛰어난 제품은 네이버 클로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설명서에 정말 많은 기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 물어보면 그렇죠. 음악 듣고 뭐 날씨 정도 알아보고 뭐 이 정도가 다 알람 기능. 네, 맞아요. 한 세 가지 이렇게 네, 사용을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장난감이다라고 현재까지는 맞아요. 있으면 좋습니다만 없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